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진짜 얼마 만에 보는 급등장, 강세장인지 정말 산타랠리 공식 기간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제 영상의 썸네일 그대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산타랠리는 결국 찾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좀 생색 정보통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은 다 올랐어.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가 그동안 신호대기에만 계속 서 있었다가 오늘 바로 아우토반에 올라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진짜 떨어진 종목은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었는데, 그 와중에 네이버하고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오늘 하락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기대를 좀 낮춘다는 차원에서 넘어가고, 어쨌든 지난 금요일 K증시 또 급락을 해가지고 다들 주말 내내 비관론에 빠져 있었는데, 바로 어제 일요일 밤에 당장 내일부터 산타랠리 결국 시동 걸린다고 부릉부릉 방송한 게 처음 알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결국은 산타랠리 찾아올 거다. 외국인들 현재 동아시아 포트폴리오에서 뭐 인도, 중국, 대만, 일본 다 중량 초과인데 유일하게 한국 주식 비중만 모자른다고. 그거 이제 연말로 가면서 결국 올해 많이 오른 데서 빼가지고 한국 주식 비중 채운다고. 제가 지난 비상계엄 이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결국 산타랠리의 썰매는 바로 삼성전자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바로 삼성전자가 요거는 이제 착한 급발진인데 하여튼 그 덕분에 결국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개별 종목 전체를 삼성전자가 이끌고 이 산타 썰매처럼 질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전지는 이번 산타랠리에서 좀 예외라고 어제 미리 경고 드렸는데, 오늘 진짜 삼성전자 약발 없었으면은 또 날아갈 뻔 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 덕분에 선방이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 신도들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뭐 삼성전자는 결국 망하고 2차 전지는 성공한다는 게 참 제일 얼척없는 진짜 무식한 소리라고.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삼성전자 시총을 추월할 거라는 이런 믿음도 거의 상상 임신에 가깝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제가 2차 전지는 산타랠리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근거는 일단 수출 데이터 잠정치,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과해서 오랜만에 또 앰뷸런스. 하여튼 전기차용 2차 전지하고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설비용 2차 전지, 그리고 소재까지 전달 이제 반짝 반등했던 거 도로 다 토해내고 급락했다고. 그 다음에 애플 단독 하청 회사로 유명한 폭스콘이 전기차를 이제 만들려고 닛산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 전기차 업계에서 파이는 뺏기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무조건 중국산 LFP다. 그 폭스콘이 만드는 전기차에는 무조건 하여간. 이것도 어제 미리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에코프로 BM은 이제 세무조사를 지금 나왔는데 무려 국세청 조사 4국에서 지금 털고 있다고. 거기 국세청 조사 4국은 주로 대표이사 횡배탈, 이게 이제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비자금 이런 거 터는데 귀신들이고, 한 번 걸리면 최소한 뼈와 살이 분리되는 발골 수준이라고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주가 이제 63,000원인데 작년 여름에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150만 원 돌파했을 때, 그때 제가 이거 헤드앤숄더에서 완전 정수리 끝에요. 그 묻어있는 비듬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장기 하락 추세 탄다고 그때 경고했는데, 저는 욕만 오지게 먹고 대신에 그 배터리 많은 유료 강의에 책에 회원 가입에 그냥 아주 돈을 쓸어 담았죠. 근데 에코프로 그때 주가 대비해서 지금 5분의 1 토막이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 발표됐을 때 그날 막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이제 더 이상 구조대 안 온다고 제가 그렇게 또 얘기했건만, 그걸 또 이제 전고점 150만 원 돌파하러 간다고 그때 올라탔던 분들 진짜 이번 겨울이 얼마나 더 춥겠어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 에코프로 금양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소비 심리를 망치고 나아가서는 골목 상권 자영업자분들까지 전부 힘들게 만드는 정말 국민의 적이란 말이야. 자, 오늘은 12월 23일. 이제 올해 2024년 증시 거래일도 딱 4거래일 남았습니다. 올해는 12월 30날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31일은 휴장이고요.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25일 날도 휴장이니까 이것 빼면은 딱 4거래일이 남는 거죠. 그래서 산타랠리 공식 기간 7거래일 중에서 첫날이 이제 오늘이었고, 자,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늘상 기어 나오는 증권사들 새해 증시 전망이 있는데, 뭐 맨날 하여튼 상저하고래. 그 상저하고가 뭐냐고요? 상반기에는 낮은,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간다. 그래서 상저하고야. 뭐 해피엔딩이라는 소리지. 근데 일단 상저하고라고 한 다음에 상반기에 이제 상고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뭐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해. 왜? 오르면 다 좋은 거니까. 근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하반기에 가면 정작 아무도 그 코스피 전망치를 기억을 못 하거든. 그래서 일단 상저하고라고 해야 상반기에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미리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상저 때 매수하면은 하고에 하반기에 나중에 팔면 된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고, 그러다가 상저 하저로다가 올해처럼 하반기에도 꼬라박잖아. 그럼 이미
지금은 하반기라서 작년 연말에 상저하고 전망 낸 거 아무도 기억 못 한다고. 그래서 거의 매년 상저하고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이제 검증 차원에서 우리는 작년 이맘때 나왔던 올해 2024년 코스피 전망치를 보죠. 자, 여기 나왔다시피 하단이 평균 2250, 상단은 2771포인트인데 올해 코스피 최저점이 2360, 최상단이 2896이었으니까 이 19개 시중증권사 중에서 키움증권 하나만 이 범위를 맞췄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보신주의로다가 DB 같은 데는 2150에서 2950 사이. 아니, 이런 전망은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3만원부터 9만원 사이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소리는 초등학생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의도에서 연말 세레머니처럼 항상 나오는 증권사들의 코스피 밴드, 이 전망치, 지금까지 성적이 10번 중에서 1번 맞았어. 즉 10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저로서도 다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증권사 리서치를 다 싸잡아서 까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일 큰 이유는 바로 한국 증시의 저질 체력,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올해만 봐도 미국의 사상 최고치를 거의 10대번 갈아치우는 동안 우리 K증시는 어떻게 하루 오르면 숨고르기가 3일씩 가는 정말 이런 천식급의 그 저질 체력을 드러냈는데,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바로 수급의 분산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체질 자체도 저질 체력인데다가 발에는 납주머니 차고 손으로는 막 저글링을 5개 돌리면서 목에는 훌라후프까지 한 3개 돌리고 있는데 이게 한국 증시야. 아니, 한 사람이 하나만 하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3가지를 동시에 잡아 돌리니? 저질 체력이 거기다 또 나만 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발에 찬 납주머니는 바로 친용미수, 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리는 이거는 물적 분할 분할 상장, 그리고 목에 돌리는 훌라후프는 바로 신규 상장주 추가입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늘어나. 뭐 예를 들면은 올해 뭐 1인 가구는 더 증가 추세고, 그래서 겨울 오면은 편의점 관련주들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GS 리테일 매수했어. 근데 바로 다음 주에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해. 근데 아무리 뭐 증시가 안 좋다 그래도 백종원 아니냐, 이런 것도 공모청약 또 들어가. 그러다 보니 또 바이오도 하나 요즘 구미가 당기는데 담고 싶은데 적당한 게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선대인이 젠백스에 12,200억을 투자한대.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선대인 그 바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것도 들어가면 그 약발로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또 젠백스 추가. 이런 식으로 모가지에 훌라후프랑 손에 저글링 계속 추가되면서 정신없이 돌아갔는데, 그러다 중간에 물리고 예수금 모자라니까 또 신용미수까지 써서 발모가지에 납주머니까지 계속 추가된단 말이야. 이런데 그 저질 체력인 사람이 이게 당장 뭐 오늘은 뭐 아까 보니까 급등락하면서 널뛰기 하기는 한데, 아니 중요한 건 이런 상태로 그 더본코리아, 젠백스, 그 GS 리테일 이게 지금 얼마나 도대체 버틸 수 있겠냔 말이야. 거기다 또 타고난 저질 체력이잖아. 그래서 이제 버티다 어느 날 엎어지면은 다 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렸어. 그럼 그때 지나가던 외국인이 와서 그냥 거저로 주워가. 이게 바로 K증시고, 이런 일이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바로 K증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코스피 전망이 맞을 수가 없지. 그렇게 자꾸 틀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 증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개미가 다 슈퍼개미급으로 뭐 돈이 무한정 있고 또 합리적인 선택만을 한다고 증권사에서는 그런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냐? 종목마다 신용미수는 기본에다가 마바라들한테 거의 종교 수준으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은커녕 매번 역선택에 걸려드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증권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신규 상장주를 쏟아내면서 이런 대환장의 멀티버스를 또 만들고 있단 말이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니즈를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입니다. 주말에 저한테 그 정용진 회장의 트럼프 면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뭐 사실 국내 재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트럼프가 지금 취임 전에 얼마나 바쁠 때인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그 별장에는 말하라고 해서 직접 만나가지고 20분 동안 면담을 하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일은 맞고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우리 정치 현실과 맞물려가지고 또 묘한 그런 확대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OX로 나눠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우파에서 기대하는 대로 정용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구명해 주려고 일종의 특사로다가 트럼프를 만난 거다.
그건 아니고요. 정영진 회장이 지난 뭐 멸공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던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의 편은 또 절대 아닙니다. 아니, 자기 사촌인 이재용을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어디서 진짜 희한한 죄목으로 감옥까지 보내는데 그런 사람은 호감을 갖고 있거나 편을 들 리는 없고 언제든 나도 그런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당연히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재벌들 2세, 3세 다들 마찬가지 심정일 거고. 그래서 그 정용진의 윤석열에 대한 어떤 호감 내지 구명운동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탄핵안 가결까지 된 이 상황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미국까지 가서 뭐 3박 4일을 대기 타다가 트럼프를 만났다? 이거는 진짜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정용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경우에 본인도 다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트럼프를 만난 거다? 이것도 DX. 사실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진보 정권마다 그나마 재벌들이 면죄부 내지는 까방권으로 항상 써먹는 게 바로 고용 창출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신세계 그룹 전체는 뭐 빼고라도 이마트만 봐도 직원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여기 그 2만 명 정규직 곱하기 1.5배 정도의 비정규직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이마트의 캐셔분들 그리고 매장 지원 하는 알바들 이런 인력이 다 정부 고용 통계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재벌들이 나 잡아넣으면 우리 그룹에서 경영 환경 불확실성 핑계로다가 신규 채용 하나도 안 뽑고 구조조정까지 들어간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재벌들이 진보 정권에 유일하게 맞서왔던 무기였거든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쿠팡을 그렇게 몇 번이나 잡아 조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한 게 바로 그 고용 때문이에요. 쿠팡이 그 물류센터에 수용하는 인원이 거의 20대 그 비정규직 알바 고용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건드렸다고. 근데 정영진 회장이 그런 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공을 다 포기하고 뭐 미국으로 아예 망명을 간다? 아니면 미국에 투자해서 한국 고용은 줄인다? 그것도 진보 정권 들어설 거에 대비해서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장남과의 개인 친분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면담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는 상법 개정안이라고 봐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 이익에 대한 책임을 기존 회사에서 이제는 임원까지 사람으로 확대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위험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이마트입니다. 근데 그 이마트의 정용진은 정작 등기 임원이 또 아니야. 그래서 연봉, 그러니까 뭐 보수도 공시 대상이 아니고요. 그 대신에 뭐 이마트, 신세계 어디서든 하여간 나타나면 무조건 저분이 오너다.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깍듯하게 오너 대우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등기 임원은 공식적으로 아니니까 경영상 책임은 전혀 그동안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배당만 이제 주주 자격으로 받는데 그건 이제 공시되는 거니까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이마트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 손실 469억 찍었는데 그래도 정용진 혼자서만 배당액으로 103억 챙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상법 개정안이든 뭐든 하여간 뭐 주주가 주식 가진 비율대로 배당받는 게 뭐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하여간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가 될 수 없다고 쳐요. 근데 그동안 이 정용진 회장이 진두지휘했던 어떤 굵직한 경영 그 판단 같은 걸 보면 일단 제일 큰 헛발질이 바로 이베이 코리아를 3조 5,591억에 인수한 거. 그때가 2021년 11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시절 쿠팡이 막 로켓 배송으로 막, 돈 쓸어 담고 계속 그 가입자 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하기 어렵다던 마스크부터 뭐 생필품까지 막 갖다가 이 조달해가지고 배달하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막, 쿠팡 이미지 좋아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정용진 회장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데 당시에 롯데, 네이버 이런 데도 이제 그 입찰에 참여했지만 2조 5천억 넘어가면 인수하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혼자 3조 5,591억을 써내서 입찰을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통 큰 딜이네 어쩌네 했지만 결국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내다바이를 당한 거죠. 아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마트 주가를 보세요. 그때가 거의 최고점 부근이었다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SK 와이번스 야구단도 인수를 했죠. 이때 이마트가 SK텔레콤에서 보유하고 있던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이제 1,000억 원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SK 퓨처스 파크 등 구단에서 사용 중인 SK텔레콤 소유 토지랑 건물 등 가치를 352억 8천만 원에 산정해서 총 1,352억 8천만 원 주고 당시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정용진이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어디까지나 대주주 자격이고 대신에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는 또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제 구단주로
사람들 앞에서 훅까지 잡는 그런 개꿀의 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이마트 주주들이 정말 독하게 따지고 들면은 이마트 주가 지금 완전히 반토막에 수급도 엉망된 그 책임에 대해서 정용진 그 개인도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정용진 회장의 트럼프 면담하고 동시에 딱 터진 뉴스가 뭐냐? 그 이베이 코리아가 당시 이마트의 지분 넘긴 게 이제 80% 정도 됐고 20%는 남아 있었는데 그 소수 지분까지 이번에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다 털고 이제 떠나겠다는 소리야, 이마는. 20% 지분까지 다 정리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연히 그 2021년도에 그 이마트가 호구당할 때 그때 가격보다 지분 가치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헐값에라도 다 팔고 튀겠다는 소리야, 이베이 코리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용진 회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트럼프를 만났다. 그렇다고 정용진은 지금 굳이 윤석열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명 편은 더더욱 아니고 대신에 트럼프한테 본인이 어떤 둘 사이의 딜을 통해서 최대한 미국의 케어를 받을 방법이 없나. 이런 걸 타진하러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지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했던 주미 대사를 비롯해서 하여간 다양한 옵션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 제일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지대에 있는 재벌 두 곳이 바로 신세계랑 롯데라는 거.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 그렇다고 또 상법 개정안의 취지대로 주주 이익만을 우리는 무조건 최우선 가치로 치겠다고 해서 만약에 이마트 전국에 있는 매장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그 정말 전국 노른자 위 땅 진짜 어디 지방 가면은 제일 좋은 터미널 건너편 뭐 사거리 이런데 전부 이마트 부지인데 그 자리에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든가 아니면 전부 물류센터로 바꾸고 매장에 있던 사람 다 잘라버려. 그리고 물류센터도 풀필먼트 자동화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고용이 완전 다 증발시켜버려. 그러면 또 그걸 민주당이 가만 놔둘 것이며 하여튼 그 어떤 재벌도 뭐 창업주 세대는 모르겠지만 2세, 3세 내려오면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절대 나라 걱정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친분 이런 건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 나왔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그 팔란티어랑 무인 잠수함 공동 개발한다는 HD 현대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오면서 확실하게 코스피를 아웃퍼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외국계 리포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 테크 2025 전망인데 일단 2025년 새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랑 테크윈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다 포함된 아시아 테크 매출 성장 전망치 평균이 10%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합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역시 10% 상향되면서 올해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될 것으로. 그래서 아시아 테크 기업 중에 매수 의견 붙은 56% 종목들은 평균 30% 주가 상승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AI 생태계 성장이 가장 유력한 동력이고 또 IT 제품 교체 주기도 내년 2025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의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50% 증가를 예상한대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테크 최선호 종목은 이제 순서대로 대만 TSMC, 여기는 이제 GPU 파운드리 성장 기대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SK하이닉스. 역시 강점으로는 HBM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혼하이, TDK, 르네사스 이렇게 총 5개 종목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테크 2025년 최선호주로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금융그룹 크레딧 아그리콜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내년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추가 경정 예산안, 일명 추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크레딧 아그리콜은 보는데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소비자 심리 악화 및 신용카드 소비 감소가 실제로 관찰이 됐다. 그래서 추경의 규모는 10조에서 20조 원 사이, 뭐 이례적으로 30조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아무래도 내년 2025년 한국 국채 발행 계획의 5에서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맥시멈을 20조 정도로. 근데 보통 이제 추경이 국회에서 3월에서 4월에 통과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 코로나 당시에는 1월 그 국회 비회기 기간에도 추경이 통과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1월 16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증가했다고 본대요. 이게 지금 다 그 원화 약세 환율 상승에 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이어서 개별 종목 위주로 외국계 리포트를 본격적으로 좁혀가겠습니다. 참, 올해를 마감하면서 뭐 서운한 종목이 뭐 한두 개는 아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 사실 올해 뭐 3사 합병에다가 또 미국에서 출시한 그 짐센트라가 공공보험, 사보험 처방 다 뚫었다고 하여간 올해 참 호재도 많았지만 주가는 결국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모간 스탠리에서 이 셀트리온이
그 서정진 회장 복귀 이후 CDMO CRO 사업을 위한 자회사 CBS 설립을 또 밝혔는데 납입자본금 1조 원에 서정진 회장이 총 2조에서 3조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IPO를 통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아니 여기 자회사를 또 상장시킨다고요? 맨날 분할 상장했다가 합병했다가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참,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목표가를 기존 16만 6천 원에서 이번에 20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역시 바이오든 뭐든 하여간 종이 장사가 최고라는 소린가? 다음 여기는 외국계 리포트 거의 첫 데뷔 종목 같은데, 앞에 보시는 셀트리온과 같은 CDMO, 즉 복제약 섹터인 바이넥스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에서 또 그 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 분석하는데, 먼저 불케이스, 즉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이넥스가 예상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 그리고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연 7% 성장률을 확보한다. 이럴 경우 목표가 77,600원. 오늘 한 4% 올라서 17,000원인데 목표가 77,600원이면은 업사이드가 거의 한 400% 넘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 이제 베이스 케이스, 즉 중립 시나리오는 송도 공장이 미국 FDA 승인을 받고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바이넥스의 CDMO 사업부가 2023년에서 2029년 연평균 20% 매출 성장률을 달성한다. 이럴 경우 목표가 31,400원. 그래도 이제 지금 주가의 거의 2배죠. 자,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이 베어 케이스는 바이넥스가 실행력 부족으로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서 기회를 놓칠 경우에 목표가가 1,3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처럼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제 HSBC에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9만 원 제시했는데, 아니 진짜 이 삼성전기야말로 어떻게 외국계 목표가가 전부 똑같이 다 한 10년째 그것도 19만 원이야. 하여간 MLCC 업계에서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따라서 삼성전기 4분기 영업이익은 계절적 수요 감소까지 겹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대신에 서버랑 자동차의 수요 증가 혜택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 이제 2차전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제일 큰 한숨이 나오는 종목이 에코프로 금양이 아니라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원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더 그 충격이 크듯이 작년 2차전지 광풍 당시에 에코프로나 금양 이런 데는 나는 그런 데 못 믿는다고, 그래도 우량주인 포스코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때 들어간 분들은 지금 배신감이 더 크겠죠. 원래 그렇게 위험 성향이 낮은 분들이 손실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튼 UBS에서 포스코는 그야말로 이중고라고 표현하는데, 철강 쪽은 수요 부진과 과잉 공급, 그 다음 2차전지 소재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역풍이 멈추지를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철강 분야의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책을 뭐 일부의 호재로 해석하는 뷰도 있지만 UBS 측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양은 내수 소비 중심의 회복 주도에다가 또 전통 인프라가 아닌 친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철강 의존도가 낮은 수준이다. 거기다가 부동산의 경우는 성장 촉진이 아닌 안정화에 또 중점을 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이 철강 업종의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거는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의 경우는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에 대비해서 미국 내 2차전지 제조하는 기업들은 제조 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럼 결국 또 값이 싼 중국산 2차전지 소재를 제3국을 통해서 라벨가리로 수입해 들여오는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앞뒤 양방으로 포스코는 두드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목표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이번에 25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매도로, 역시 참 쌍싸대기를 갈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12월 24일이고 화요일인데요. 남들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만 저는 조상이 이브가 아닌 아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따위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정신승리도 엄연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빅뱅 승리보다는 정신승리를 택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내일 화요일 우리는 정상개장이지만 미국, 홍콩 이런 데 반일장만 열리고, 그 다음에 영푸독에서 영국, 프랑스도 조기 폐장인데 독일은 아예 내일 그냥 휴장이에요. 참, 근데 이런 날도 우리 K증시에서는 또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뭐 선물 같은 유상증자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뭔 신규 상장인가. 하여간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고요. NFC라고 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칩 설계사 3A 로직스가 내일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대신 내일 정부 일정은 한산하고요. 그래도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내일 그야말로 이제 소비철 대목인데 이런 날 정부에서 심각한 뉴스 내보내는 것보다는 뒤로 한 발 좀 빠져주는 게 그 골목 상권 자영업자분들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좀 언론들도 뭐 탄핵, 내란, 체포 뭐 이런 키워드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장 저부터도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날에는 뭐 하나를 사 먹어도 조금만 먹게 되고 가급적 싼 거 시키고 또 일찍 집에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소비 심리라는 게.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산타랠리 첫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또 믿어주셨던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까지.